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보안사업부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강세현입니다. 이번 시간엔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API 보호가 무엇이며 SDS가 이를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고민을 거쳤는지 사례와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앤 API 프로텍션은 단어 뜻 그대로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에 대한 보안을 뜻합니다. 약어로 WAAP라고도 쓰고 짧게 WAP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19년 가트너에서는 클라우드 WAP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에 대한 보안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생각하면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인 WAF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WAP은 WAF의 보안의 범위와 깊이를 좀 더 확장한 진화된 형태의 WAF로서 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 악성 봇 트래픽을 이용한 공격, API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등에 대한 보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WAP은 갑자기 나타난 개념은 아닙니다. 2017년 이후 가트너, 포레스터, IDC 같은 컨설팅 펌은 WAP이 기존의 보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는 매직 쿼드런트나 포레스터 웨이브에 등장하는 모든 기업들은 단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WAP만 제공하는 기업, WAP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도부터 WAP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하나씩 퇴출되어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환경이 클라우드라면 보안 서비스도 클라우드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SDS가 고객 상황에 맞춰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WAP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을 사용하던 고객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모든 보안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고객은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위해 안티디도스, 방화벽, IPS, WAF 등의 보안 장비를 구축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대국민 B2C 서비스, 파트너사만 사용하는 서비스, 임직원끼리만 사용하는 서비스 등 다양하였고, 각 서비스별 특성이 달라 서비스를 구성하는 자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만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하였으며, 각 서비스가 구축된 클라우드별 인프라의 사용량은 모두 달랐습니다. 여러 개의 CSP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보안을 고려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보안 솔루션을 CSP별로 구축하고자 하니 사용하는 인프라가 작은 CSP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비용보다 보안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많지 않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보안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인프라적인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면 보안 측면에서 비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CSP에만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보안 관문으로 하여 다른 CSP 인프라로 연결되게끔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 요금이 CSP 간 통신으로 인해 총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 비용이 2배 이상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구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안 관문으로 사용하는 CSP나 보안 솔루션, 보안 장비에 어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높은 가용성이라는 장점을 크게 희석시키게 되는 문제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의 보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프레미스 방식은 모든 장비가 구축된 고객의 IDC까지 해커의 공격이 도달한 이후에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에서도 특정 CSP나 특정 리전 안에 보안 장비를 구축한다면 온프레미스 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후에도 같은 운영이나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일부 있겠지만, 이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면서 클라우드 사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WAP은 고객의 인프라에 구축된 보안 장비가 아닌 글로벌 통신 거점에 구축된 보안 장비가 현지에서 해커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을 시도한 해커가 위치한 국가에 보안 거점이 있을 경우 공격이 해당 국가의 ISP를 벗어나기 전에 차단되므로 일종의 망 사업자와 보안 사업자가 합쳐진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왑은 글로벌 각지에 분산된 보안 거점 장비를 이용해서 공격을 방어하므로 어플리케이션으로의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SDS는 구성도에서 CSP별 와프와 안티디도스를 삭제하고 통신 경로를 와프를 제공하는 보안 인프라 쪽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IPS는 통신 경로상 물리적으로 위치시키지 않고 각 서버에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SDS가 도입한 호스트 기반 IPS는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이나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에이전트가 설치된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DS는 호스트 기반 보안 서비스로 국내 최초이자 최장기,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보안 관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많은 고객사의 서비스를 해오면서 단연간의 서비스 개선과 안정화 작업을 통해서 보안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보안 에이전트는 클라우드 환경의 유연한 확장이나 축소에 적합하도록 자동 설치되어서 보안 관제 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모든 정책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배포하며 에이전트의 이상이 탐지되었을 경우 유관부서 담당자들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VM에만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에이전트가 설치된 서버 수만큼만 비용을 청구하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방화벽은 CSP의 시큐리티 그룹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관리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방화벽의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메인 기능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 관련 부족한 기능만 CSP의 보안 기능이나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보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의료나 금융 같은 업종은 업종별 법 제도에 따라서 추후 방화벽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클라우드 기반 왑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어떤 CSP, 어떤 지역의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높은 가용성과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해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CSP에 국한된 보안 장비를 최대한 제거하고 공통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SDS는 클라우드 기반 왑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왑 사업자 중에서 함께할 솔루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최고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클라우드 기반 왑 서비스는 고객의 인프라에 고정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환경과 상황에 최적화 가능한 솔루션이 무엇일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왑 솔루션은 CSP가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CDN 사업자가 왑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왑 솔루션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보안 사업자도 있습니다. CSP의 왑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로서 가용성이 높고 비용 효율성도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L7 디도스 같은 보안을 위해선 높은 고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각 CSP마다 왑 서비스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CDN 사업자 왑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사업자도 있었으나 보안 측면에서 볼 때 편의성이나 신속성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했으며 결정적으로 고객이 복수의 CDN을 사용할 경우엔 다수의 왑 서비스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서드파티 왑 솔루션은 복수의 CDN과 CSP를 중간에서 매개해 줄 수 있었으며 보안만 별도로 서비스할 수 있어서 CDN의 피로 여부 등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보안 아키텍처에 탄력성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SDS는 고객의 환경에 무관하게 최대한 탄력적으로 보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표준 왑 솔루션으로 서드파티 왑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CDN에 크게 종속되어 있거나 장기간 활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왑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나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수 있어서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CDN 사업자의 왑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CSP의 왑은 네트워크 구성상 가장 뒤에 있으므로 상위 네트워크에서 CDN을 사용하거나 서드파티 왑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없고 L3나 L4 레벨의 네트워크 디도스 공격을 무상으로 방어해주는 등 장점이 있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고객의 서비스가 고정된 용량을 사용하고 특정 CSP와 리전만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환경이라면 레거시 방식의 보안 아키텍처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클라우드 인프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가 레거시 방식 대비는 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모든 것은 고객의 환경과 고객의 특성,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온프레미스를 떠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검토할 때 높은 보안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보안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SDS가 고객이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 고객의 현재 구성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설계를 지원하여 클라우드 기반 왑을 도입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지난 수년간 클라우드가 보편화되기 전부터 클라우드 보안을 서비스해 오면서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노하우와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보안 컨설팅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에 있어서는 20년간의 보안 정책 개발 및 관제 서비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소개드린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고객 레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보안 설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SDS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경계면 보안에 해당하는 웹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계면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보안 관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어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는 권한 관리나 멀티 어카운트에 대한 아키텍처, 내부 이상 징후 탐지 체계와 같은 다른 주제의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심화된 주제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